안녕하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티튼 디자이너 백승환 실장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겁이 많지만 겁을 즐길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겁도 많고 남들 앞에서는 뭘 할 줄 모르는 아이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겁쟁이냐, 부끄러움 왜 이렇게 많냐 이러시면서 초등학교 다니던 저를 등산을 항상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등산 정상에서 산 정상에서 이제 등산객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많이 시키셨어요. 물론 제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먼저 해주셨거든요. 트로트를 부르시면서 뽕짝에 춤도 추시면서 나중에 들었을 때는 아버지는 몰래 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그 본보기 있는 모습 때문에 저도 처음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같이 즐기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저는 미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미용사시기도 했고 저희 친가 외가 모든 사람이 다 미용사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미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5,000원씩 받아요. 머리 자르고 오라고.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한테 500원 주면 내가 잘라줄게. 그럼 친구들은 처음에 의아했죠. 하지만 한두 명씩 자르게 되더니 학교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승환이한테 자르면은 500원에 잘라준대. 그럼 4,500원 내 돈이잖아. 이러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잘랐거든요. 근데 어떤 미용실을 가던 아니 부모님한테 가던 너 친구가 잘라줬지. 너 5,000원 어디 갔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소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걸 떠올리니까 저는 뭐 미용이 좀 천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너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아셨대요. 나중에 얘가 돌고 돌아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중에 얘 미용할 사람이다. 너무 말재주가 좋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서 손재주까지 있으니까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제자들이 10명이 넘는데 나만큼 미용에 소질 있는 사람 못 봤다고. 그래서 그런 거 들으니까 뭐 언제부터 딱 이렇게 미용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용이 저한테 스며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인턴 생활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남들은 뭐 서울에서 미용사 하시는 모든 멋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대부분 3년에서 뭐 5년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샵에서 먼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1년 반이면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야? 낙하산 아니야? 정말 편했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너 낙하산이란 말 듣기 싫으면 열심히 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에 너무 부응하고자 출근하기 뭐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연습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더 연습하고 집에 가고 이거를 너무 반복했거든요. 그렇게 1년 반을 하면서 미용 봉사도 했었어요. 미용 봉사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하셨던 건데 아버지는 30년째 지금도 미용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연습 많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은 끽해봐야 하루 쉬는 건데 봉사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실력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어느 순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잘라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옆에 있는 요구르트 주시고 뭐 손도 잡아주시고 뭐 이러는데 어느 순간 봉사가 싫지 않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 연습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경주마처럼 항상 인턴 생활을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다들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미용사시기도 했고 저희 집안은 정말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대회도 많이 나갔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 그리는 거 좋아해. 엄마가 옆에서 파마 말면 옆에서 똑같이 같이 파마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커왔기 때문에 사실 딱히 뭐 놀란 느낌도 없었고 그냥 승환이 미용하는구나. 너무 잘하겠다. 대부분 이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디자이너가 됐는데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영장이 나온 거예요. 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 가야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발병도 했어요. 이발병 하면서 미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역을 하고 다시 미용을 하게 됐을 때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게 좀 약간 실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용을 어떻게 접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찰나에 아는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쪽은 안양이었는데 안양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번화가이기도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이너 생활을 안양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치 안 됐을까? 서울이 너무 멋있어서 서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미용사들은 너무 트렌디하고 다 탈색 머리에 옷도 너무 멋있게 입고 저도 그 당시에는 홍대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패션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와가지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에서 일을 계속 하는 와중에 약간 고립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름 제 고객님들 정말 많았고 행복하게 미용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번화가에서 차릴 수 있을까? 번화가에서 차리고 싶은 마음이 내 니즈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서 우연치 않게 공고를 봐서 대표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러면은 이 시점이 터닝 포인트다 생각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고객님들이 저는 디자이너를 많이 닮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이너가 좀 예민하면 예민한 고객님들이 많이 오고 디자이너가 좀 둥글둥글하고 사글사글하면 그만큼 고객님들도 사글사글하고 둥글둥글하게 대해주시거든요. 저는 근데 미용을 너무 즐기고 항상 행복하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이 항상 운이 좋게도 좋은 고객님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클레임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혹시나 머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AS 웃으면서 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게 미용을 접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저한테 와주시는 고객님들은 좋은 고객님들, 한마디로 천사 고객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미용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먼저가 되면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잘못된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도 두세 명 앉혀놓고 집중도 못하면서 다 인턴들 시키면서 미용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만한 가심비가 되는 머리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미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 머리다 생각하고 진짜 솔직하게 미용을 하거든요. 파마를 하러 왔지만 파마가 필요가 없다면 파마 안 시켜요. 염색을 하러 왔는데 염색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고민해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매출이 그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롱런 되는 손님이 진짜 많아져요. 제 고객님들이 대부분이 다 6년, 7년 되신 고객님도 많거든요. 이렇게 샵을 옮기더라도 나만 바라봐주고 내가 진짜 솔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고객님들이 있는 게 저의 그 노하우지 않을까? 그러니 매출도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바보 같았던 순간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역을 하기 전에 남자 머리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대부분 디자이너 생활을 오래 못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여자 머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 좀 예민한 것 같고 그 당시에 머리 말릴 때도 뭔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거에 약간 고립되고 두려웠던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남자 머리 잘해. 나 남자 머리 잘하니까 남자 미용사 할까 그냥? 남자 머리만 하는 미용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남자 머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자 머리를 못했던 거였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미용사가 되지 못했고 너무 그게 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는데 연습하고 노력했고 그렇게 FM대로 교육만 들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이런 거에만 맞추다 보니까 어떤 머리가 이쁜 머리인지 나만의 스타일은 뭔지 그런 걸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감정이 너무 시련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시련이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아직 그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어떤 머리가 이쁜 머리인지 꼭 알고 생각하면서 미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많은 걸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했었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쁜 머리 봤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머리가 이쁜 머리구나. 이런 머리 좀 이상한데? 그렇게 보면서 저만의 기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련을 좀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저 정도 경력이 되거나 저보다 선배님들은 항상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너 공부 못하니까 미용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미용이나 해.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미용은 너무 어려운 직업이에요. 첫 번째로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직으로 손님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겸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유행할 거, 뭐 드라마든 영화든 많은 걸 매체를 접하면서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디자이너에 대한 대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2, 30분 늦어도 전화도 안 하세요.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들의 손해는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은 고객분들도 이 직업이 너무 멋있는 직업이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느끼는 건데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우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 이 직업에 프라이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 직업이 진짜 멋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또 요새는 뭐 예술로도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직이 강하긴 하지만 아직도 예술로도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예술적으로 나만의 미용, 나만의 디자인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도 아주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은 사실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려면 미용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미용을 해야 그 사람도 분명히 솔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거짓말 치면서 필요 없는 시술 권하면서 미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요새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정보망도 많아졌고 아는 정보력이 너무 뛰어나졌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하게 미용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도태되고 나중에 되면 다 조금씩 무너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징성과 가치관이 담겨있는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도와줬던 친구들, 나를 따라주는 친구들,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친구들한테 귀감이 되면서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정말 단단하고 멋있는 직업이구나 이걸 계속 인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미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미용하다 보면 나중에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제 가치관을 항상 유지시키면서 흔들림 없이 미용을 하고 싶고 저는 아마도 죽는 날까지 미용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직업이고 이 직업에서는 번아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미용 여전히 재밌고 앞으로도 재밌게 미용하자. 멋있는 미용인 되자. 이런 게 제 꿈과 목표입니다. 행복한데요?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용은 저에게 행복이고 취미이면서도 특기이면서도 뭐 돈이면서도 뭐 모든 장점을 다 갖다 붙이면 그게 미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